강원도 평창의 개방사는 이른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박인호는 70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산을 오릅니다. 은퇴한 기관사인 그에게 개방사는 일상이 되었죠. 아내가 떠난 후 3년 이 산길에서 그는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씨네. 인호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평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여성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 사이에서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눈에 띄었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산에서 마시는 커피는 맛이 특별하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여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마치 텔레비전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처럼 묘한 기시감이 일었습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녀는 65세쯤 되어 보였지만 우아한 손놀림이 범상치 않았어요. 인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노래처럼 귀에 익은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인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곧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을 텐데요.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선생님은요? 박인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인호는 커피를 마시며 은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봤던 얼굴인데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커피 맛있네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은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대화 내내 인호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맴돌았어요. 어디서 봤던 거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인호는 산을 내려오며 계속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문득 아내와 함께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이 희미하게 기억났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호는 서랍을 뒤적여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아내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드라마 출연진 사진이 담긴 신문 스크랩. 하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그날 밤 인호는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은하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고 어디선가 들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개방산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은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은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인호는 어제보다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 그 미소, 분명 어디선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박인호는 동네 복지관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판 너머로 최기환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오랜 친구인 기환은 평창에서 쭉 살아온 사람으로 이 지역 소문에 밝았습니다. 요즘 개방산에 커피 파는 여자들 봤나? 인호가 무심코 던진 말에 기환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장기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기환이 말했습니다. 아, 그 여자들. 요즘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한다더라. 인호는 은하의 얼굴을 떠올리며 무심코 물었어요. 그 중에 단정하게 생긴 여자 있던데 조은아라고. 기환의 손이 장기하를 잡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인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조은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환이 턱을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여자 맞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왔던 조은아 아니냐?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봤던 드라마, 그 희미한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떤 드라마였지? 그게 말이야, 한 10년 전쯤 인기 있던 가족 드라마였던 것 같아. 자세히는 기억 안 나네. 기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인호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개방산 커피 아줌마들, 다들 3만 원이면 뭐 해준다더라. 그 말에 인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싫었지만 너무나 명확했어요. 무슨 소리야? 은하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기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들은 얘기야. 얼마 전에 개방산 등산 다녀온 김영철이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 사이에선 소문이 파다하대. 인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던 은하가 그런 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이, 어디가? 게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환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빗속을 걸으며 자신의 생각과 싸웠어요. 아내와 함께 봤던 드라마 속 배우라면 그녀가 왜 이런 산속에서 그런 일을? 집에 돌아온 인호는 오래된 TV 드라마 DVD를 찾아 뒤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드라마를 확인한 끝에 7년 전 아내가 즐겨보던 가을의 노래라는 드라마에서 은하를 발견했어요. 분명 그녀였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지만 기억에 남는 조연이었죠. 인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엔 기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슴 한편에선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인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복잡한 감정 속에 잠겼습니다. 배우였던 그녀가 왜 산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악의적인 소문일 뿐일까?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처럼 의문은 끝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개방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죠. 최기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사실일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산길을 오르는 내내 인호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가책과 진실을 알아야 해라는 욕구가 충돌했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개방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여성들이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어요. 인호의 눈은 재빨리 조은하를 찾았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그녀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인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어제는 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요. 은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커피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내렸어요. 은하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은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은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인호는 말을 못했습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소문이 있어서. 더듬거리는 인호의 말을 은하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배우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버린 건 아닙니다. 인호는 당황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배우셨던 거군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인호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은하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이 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왜 그런 경솔한 짓을 했을까? 소문만 듣고 그녀를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다시 개방산으로 향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은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어요. 저기, 은하 씨는요? 한 여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올 거래요. 다시는. 인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처럼 후회의 감정이 그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인호는 그날부터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덧없는 소문에 휘둘려 귀한 인연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개방산에 올라 그녀를 기다렸지만 은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인호는 은하를 찾기 위해 평창 곳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복지관, 시장, 심지어 근처 마을까지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은하라는 분 혹시 아세요? 인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간혹 개방산에서 커피 파는 아줌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녀가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인호는 지친 발걸음으로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는 생선가게, 야채가게를 지나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반찬가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보라색 우산을 든 여인.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 인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여인이 돌아봤어요. 맞았습니다. 은하였어요. 아, 인호 씨. 은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인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인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빗물에 젖은 인호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그녀는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릴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은하가 물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소문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확인도 없이 그런 신뢰를.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침묵이 흐른 후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숙 씨 남편분 아니세요? 인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영숙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은하의 눈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낯이 익었어요. 사진으로 몇 번 봤거든요. 인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으로 봤다니? 영숙이 은하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와 영숙 씨는 30대 시절 무명 연극배우 동료였어요. 인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연극배우였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저희는 같은 극단에서 활동했어요.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었죠. 영숙 씨는 저보다 연기를 더 잘했어요. 하지만 인호 씨를 만나고 배우의 꿈을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인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결혼 전 연극 배우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저 사무실에서 만난 평범한 여직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는 저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 제 드라마도 봤다고 했죠. 인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품었던 비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꿈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새 인생을 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얼마 전까지 방송에 나오다가 은퇴했어요. 모두가 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처럼 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은하를 통해 보게 된 과거의 조각들이 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평창의 오후, 개방산 입구 작은 공원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인호와 조은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연기를 좋아했나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맞은편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열정적이었죠. 대사를 외울 때면 밤새 잠도 안 자고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인호는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영숙의 모습, 젊고 열정 넘치던 그녀를 떠올렸어요. 저는 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까요? 은하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마 새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봐요. 영숙이는 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은하의 배우 생활, 인호의 기관사 시절, 그리고 각자의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은하 씨는 지금 어디서 사세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평창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고 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가끔 외롭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커피도 팔고. 인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몇 주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 집이 좀 넓거든요. 혼자 지내는 집, 조용히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말을 마치자마자 인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은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데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인호는 아들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호는 당황했어요. 그게, 은하 씨는 엄마의 옛 친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연애할 때예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외로움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남은 인생 혼자 살기 힘들다. 인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진우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전화는 싸늘한 분위기로 끊겼습니다. 다음 날 은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 미영에게 인호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이세요? 그런 소문 돌던 산에서 만난 남자라고요?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딸. 인호 씨는 좋은 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면이란 게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마음도 이해받고 싶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니? 은하의 작은 목소리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공원 벤치에 다시 모인 인호와 은하는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들의 반대에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깊어졌어요. 자식들은 이해 못하네요. 인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듯.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12월 아침, 박인호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개방산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하와 함께 개방산 정상에 오르기로 한 날이었죠. 인호는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모았어요. 오늘 그는 은하에게 마음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이해해줘. 인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에 아직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컸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인호는 개방산 입구에서 은하를 만났습니다. 하얀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여전히 우아해 보였어요. 진짜 산에 오르자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에.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호도 웃었어요.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조금 미끄러웠지만 서로의 팔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가끔씩 멈춰서서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곳이 여기쯤이었죠?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네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중턱에 이르자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아래로 평창의 마을이 작게 보였어요. 인호는 물통을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딸한테 연락 왔어요? 인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들은요? 인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 이해해주겠죠. 다시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산맥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아름답네요. 은하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눈, 살짝 상기된 뺨, 하얀 입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은하 씨,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상자를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은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인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어도 당신과 남은 시간을 함께 걷고 싶어요. 은반지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인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나도 내 인생 살아볼게요. 인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은하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두 사람의 약속처럼. 고마워요, 인호 씨. 은하가 속삭였습니다. 인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안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내려가요.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지만 이제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가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앞으로의 인생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평창의 작은 집, 박인호는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개방산에서 은하와 약속을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해. 인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인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은하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 법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야, 나 외롭다. 엄마 떠나고 나도 사람이야. 이해해주렴. 인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왔지만 지금만큼은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셨으니까요. 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이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고맙다, 아들. 통화를 마친 인호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조금 걱정이 된 인호는 은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조은하는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 미영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해해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급하게 확인했어요.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드라마 다시 찾아봤어. 가을의 노래에서 엄마 연기가 정말 멋지더라. 내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었어.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응원할게. 은하는 소파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자 인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보고 은하는 알았습니다. 그도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진우가, 미영이,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하는 인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줬어요.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영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호는 그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눈물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어요. 이제 그들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함께. 창밖으로 첫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4월의 바람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그 속에 따스함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어요. 박인호와 조은하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속초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모든 준비 다 됐나요? 인호가 차 트렁크를 닫으며 물었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대할 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기대돼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가네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소녀 같은 들뜸이 묻어났어요. 인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은 변함없나 봐요. 차는 평창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변해갔어요. 산에서 바다로, 겨울에서 봄으로. 아이들이 전화 왔었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인호는 핸들을 잡은 채 그녀를 흘깃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잘 지내냐고. 그리고 아버님 잘 챙기라고요.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의 반대와 냉담함은 이제 따뜻한 관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진우도 은하 씨에 대해 자주 물어봐요.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인호의 말에 은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에게 인호의 가족은 새로운 인연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방이었습니다. 인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 일출 보러 가요. 정동진도 좋지만 여기 속초 바다도 일출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은하는 인호의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았어요. 더 이상 어색함도 낯섦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함만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저기 좋겠네요. 인호가 작은 모래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곧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호는 은하의 손을 찾아 잡았어요. 추우시죠?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뜻해요. 지평선 위로 태양의 붉은 테두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네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은하 씨,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인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출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제 나도 그렇게 불릴 자격 있는 사람 됐나 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다가 이제야 제 삶을 살게 됐네요.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긴 빛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두 사람에게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와 은하는 함께 일어섰습니다. 바다 앞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손을 맞잡았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래 걸려도 결국 봄을 데려옵니다. 인호와 은하는 늦게 찾아온 자신들의 봄을 맞이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일출처럼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